3년 동안 참고 견뎠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며느리는 설거지부터 끝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명절 아침 노란 봉투가 열리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작하겠습니다. 윤서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아직 어둠이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가 길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며 옆을 보니 남편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안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발끝에 힘을 주며 걸었습니다. 복도 끝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날 때는 숨까지 죽였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척이 없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아직 조용했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차가운 형광등 아래 조리대가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닦아놓은 싱크대는 여전히 물기가 마르지 않았고 도마 위에는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라던 재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리대 한쪽 구석에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반찬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것부터 정리했습니다. 윤서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라던 재료는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 파, 고사리는 있었지만 고기와 다시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냉장고 안쪽까지 살폈지만 없었습니다. 윤서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한숨을 다시 가슴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설명이 필요해지고 설명은 변명이 되며 변명은 더 많은 일을 부르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3년 동안 배운 것은 요리 방법이 아니라 침묵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고 어떤 상황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조용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장갑을 끼고 칼을 들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파가 잘리는 소리가 집안에 가장 먼저 울렸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팔을 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이 달궈지자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서는 팬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파전을 내려다보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전이야? 그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지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대신 불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팬 위에서 기름이 튀었고 윤서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조리대 위 접시를 집어들며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불 조절도 못하면서.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윤서는 주걱을 들고 전을 뒤집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전의 표면이 드러났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전은 한 장씩 쌓여갔지만
부엌 한편에는 비어있는 그릇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전을 접시에 옮기며 다시 한번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고기는 없었고 국에 넣을 다시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분명 장을 봤는데 그 재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냉동실까지 뒤졌습니다. 냉동 만두와 오래된 생선은 있었지만 오늘 필요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부엌 찬장도 열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시어머니의 말은 누군가에게 한 말이 아니라 공기에게 던지는 말 같았습니다. 윤서를 보고 한 말인지 아니면 벽을 보고 한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장본 목록을 보여주고 냉장고 안을 함께 확인하고 재료가 어디로 갔는지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집에서 윤서는 변명하는 며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윤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윤서를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아직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인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윤서는 정육 코너로 향했습니다. 고기를 고르며 어떤 부위를 사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트에서 고기와 다시마를 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파도 하나 더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봉지를 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국을 끓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2번씩 하게 되잖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잘못이 없어도 인정하는 쪽이 편했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변명하는 것보다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이 모든 것을 빨리 끝냈습니다. 봉지에서 재료를 꺼내며 윤서는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이미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사온 고기는 이제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채는 내가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도마를 꺼내고 칼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썰며 윤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명절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이 거의 차려질 무렵 시어머니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밀어 놓았습니다. 윤서는 냄비 뚜껑을 덮고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흰색 봉투였고 봉투 표면이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이번 달 학원 카드 값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윤서는 그 봉투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익숙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았던 숫자들이었습니다. 윤서는 명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온라인 강의료. 하나하나 항목을 확인하며 내려갔습니다. 윤서의 이름으로 된 카드였지만 윤서가 쓴 금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조카들의 학원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4명의 카드잖아. 가족끼리 그게 뭐가 문제야? 윤서는 말없이 명세서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카드의 한도가 어디까지 차 있는지도 다음 달 결제가 어떻게 밀릴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처음 이 카드를 만든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하나 만들어두면 한도도 늘고 좋잖아. 그때 윤서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거절했을 때 돌아올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윤서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카드를 만드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효자네. 카드를 만들고 나서 첫 달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30만 원이 되었고 그 다음 달에는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00만 원을 넘긴 지 오래였습니다. 윤서는 매달 명세서를 확인했지만 한 번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항의하는 순간 윤서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며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결제일이 다음 주니까 미리 준비해둬. 시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주면 월급날이었습니다. 윤서의 월급은 이번에도 이 카드값을 내는데 쓰일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갔고 윤서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불을 줄이고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맞았지만 윤서의 입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냄비 뚜껑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윤서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부엌 한쪽에 쌓인 설거지 더미가 보였습니다. 윤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시누이들은 인사보다 웃음이 먼저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웃음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휴대전화를 보며 윤서를 흘깃거렸습니다.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형부는요? 큰 시누이가 소파에 앉은 채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있으셔서요. 윤서의 대답에 시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하시네. 바쁘긴.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시누이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며느리는 명절에도 화장 안 하나 봐요. 큰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초췌하네. 윤서는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본 지 오래였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고 화장할 시간도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앞치마에는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은 상태였습니다. 윤서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웃는 동안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니, 피부 좋아지셨네요. 뭐 바르세요?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들 앞에서의 시어머니는 다정했습니다. 윤서가 보던 시어머니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표정도 온화했습니다. 너희들이 사준 크림 덕분이지. 시누이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효녀죠, 어머니. 맞아요. 우린 딸이니까요. 그 말에 윤서는 멈칫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냄비를 저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딸과 며느리의 차이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윤서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닦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거실은 시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시어머니와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어머니,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우리 예쁜 엄마. 윤서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윤서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던 윤서에게 작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형수, 국간 좀 봐줘요. 싱거운 것 같은데. 윤서는 접시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 맛을 보니 간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형수는 친정은 안 가요? 오늘은 여기서 지내야 해서요. 윤서의 대답에 시누이들이 또 웃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힘들겠네. 그 말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동이었습니다. 점심을 앞두고 둘째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있어서요. 둘째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 아이가 우선이지. 둘째 며느리가 나간 뒤 부엌에는 윤서만 남았습니다. 전, 탕, 설거지, 뒷정리까지 모든 일이 윤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도마 앞에 서서 재료를 썰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끝까지 있어야지. 그 말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는 순간 자신의 자리가 확정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라는 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이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점심 먹고 갈게요. 형수가 차려주시겠죠?
윤서는 냄비 뚜껑을 열고 국을 저었습니다.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불을 줄이고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맞았지만 윤서의 입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윤서는 앞치마를 다시 고쳐 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인사를 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남편을 반겼습니다. 오빠 오랜만이다. 형부 회사 일 많아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시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서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흘끗 보았습니다. 남편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남편은 여유로웠습니다. 윤서는 접시를 꺼내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전, 나물, 잡채, 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상 차리기 전에 바닥 좀 닦고. 윤서는 접시를 내려놓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사람들의 발 사이로 걸레를 밀었습니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등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서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윤서는 허리를 펴고 부엌으로 돌아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상에 차려졌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먹자. 시누이들이 자리에 앉았고 남편도 함께 앉았습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의 자리는 부엌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윤서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물 좀. 김치 없네. 국그릇 좀 더 줘. 윤서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음식은 점점 식어갔고 윤서의 그릇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윤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서는 앞치마를 벗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언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윤서는 부엌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윤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언니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응급실이야.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쓰러지셨어. 빨리 와. 윤서는 전화를 끊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명절에 나가겠다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셔서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혀를 찼습니다. 너희 친정은 늘 이렇게 조용하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시누이들도 하나둘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명절에는 그래도 시댁이 우선 아니에요? 윤서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외투를 입은 채로 서 있는 윤서를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까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윤서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거지는 누가 해요? 작은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싱크대에는 사용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외투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옷걸이에 걸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일 먼저 끝내고 가지. 그 말에는 허락이 아닌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흘러내렸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윤서는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바닥도 다시 쓸었습니다. 음식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1시간이 더 지나 있었습니다. 윤서는 앞치마를 벗고 외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전에는 돌아와야지.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이 집이 윤서의 집이고 윤서는 결국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윤서가 병원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윤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윤서의 인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외투를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다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간식을 먹은 흔적이었습니다. 윤서는 한숨을 삼키고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상태 괜찮아. 걱정 마. 내일 다시 올 수 있어? 윤서는 휴대전화를 들고 문자를 읽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늘도 겨우 나왔는데 내일은 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답장을 하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와 윤서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챘습니다. 휴대전화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안일도 못하면서 전화질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이 금이 가 있었고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윤서는 무릎을 꿇고 휴대전화를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윤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편찮으신 게 며칠째야? 시집 왔으면 시댁이 친정이야. 시어머니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깨진 휴대전화만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윤서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키워? 그 말은 윤서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진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윤서만 남았습니다. 윤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깨진 휴대전화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릇을 씻고 조리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앞치마를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깊고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집에서 윤서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윤서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조용히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그 정장은 이 집에 시집 올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윤서는 정장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윤서는 낯설었습니다.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대충 묶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빗질을 하고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받았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화장품이었습니다.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윤서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처음 왔던 그 사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서랍을 열고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서가 1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학원 계약서, 사본,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시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들, 윤서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순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손에 들고 무게를 느꼈습니다. 가벼운 종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시간, 삼켰던 말들, 견뎌낸 순간들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 언젠가가 오늘이었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거울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가고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리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는 윤서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너 왜 그래? 윤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곧 시누이들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와봐. 큰며느리가 이상해.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봉투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거실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먼저 왔고 이어서 남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거실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이야? 큰 시누이가 윤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아직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윤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말이 있다며? 어디 해봐. 그 말투에는 윤서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서에게 쏠렸습니다. 제 명의로 운영된 학원 자료입니다. 윤서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으로 된 학원 계약서입니다. 다음은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이것은 제 명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모두 조카들의 학원비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통장 인출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서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돕는 거지. 윤서는 마지막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윤서는 남편의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며느리 명의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지. 어차피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 날짜, 여러 상황에서 녹음된 대화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시누이들의 말, 그리고 남편의 침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멈췄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친척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트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윤서가 먼저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윤서는 노트북을 껐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을 떠납니다. 윤서의 말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감히? 이 서류는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거실이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도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남편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챙겨두었습니다. 윤서는 안방에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윤서는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것을요? 그 말을 끝으로 윤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겨울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을 살았던 그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나 나왔어. 전화 너머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내가 갈게. 괜찮아. 택시 탈게. 곧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윤서는 길가에 섰습니다. 택시가 다가왔고 윤서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싣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윤서는 친정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 주소를 말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윤서는 자유로웠습니다.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는 들렸지만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명절은 끝났고 윤서의 인생은 이제 다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내리고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가 윤서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에 윤서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윤서를 보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문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윤서는 이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윤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참고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채 삼키고 있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담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